자, 우리 제일 먼저 우리 유학의 발달. 여기 문화사 파트도 딱 몇 개만 제가 여기 내용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자세히 알 필요 있다 없다? 없고 제가 말하는 거 있죠? 그거만 형광펜을 들고 그것만 줄치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교재 페이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40페이지이고 문화사 쭉 넘기면서 제가 다 줄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전 시간에 배웠던 것과 더불어서. 자, 우선 교육기관 있죠? 교육기관이 여러분들 그거 하나 줄치면 됩니다. 고구려에 뭐 있었다는 거 하나 줄치면 될까요? 고구려 때. 자, 교육기관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대학교 물어보거든요. 우리 요거는 정치사 때 배웠던 거 기억나죠? 뭘 배웠더라? 태학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네, 태학. 고구려에 뭐였다? 대학교 태학이 있었고, 병당은 잘 안 나옵니다. 고구려에 무슨 학교다? 중등 무슨 학교다? 사립학교. 태학 정도 줄쳐놓으면 됩니다. 그 정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백제에서는 그 사택지적비라고 있는데, 그거 뭐더라? 그 얘네들이 백제에서도 유학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사택지적비라고 있죠. 그쵸? 네, 사택지적비는 그냥 뭐더라? 네, 따로 줄치지 마시고요. 그냥 들어만 보세요. 백제 상자평을 지난 사택지적이라는 사람이 비석을 만들었거든요. 문장이 되게 뛰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백제도 뭐더라? 한문학에 뛰어났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박사라는 게 뭔지 알고 있죠? 박사. 그쵸? 박사가 뭡니까? 최고 학문의 권위자죠? 얘는 오경박사, 의박사. 그래서 얘는 뭐다? 유교를 뭐더라?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받아들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에는 뭐가 있고요? 임신 뭐가 있더라? 서기석이라고 있는데 화랑 보이는 두 청년이 이제 우리 놀지 말고 열심히 뭐하자? 공부하자.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라에서도 유학 공부했다 안 했다? 했더라. 그건 상식으로만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암기할 걸 말씀드렸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암기할 거. 자, 이제 우리 삼국의 학문제도는요, 이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어디 갑시다? 우리 남북국 시대 들어갑시다. 우리 남북 시대 기억나죠? 신문학 때 만들었던 거. 우선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뭐가 있습니까? 국학은 꼭 기억하면 되겠고요. 되겠죠? 발해는 뭐가 있었다는 거 기억합시다. 발해는요, 무슨 감? 네, 주자감. 발해는 뭐더라? 주자감. 다 됐죠? 그러면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문기간은요. 되겠죠? 자, 우리 학교 이렇게 보면 되고요. 고려 때는 뭐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면 됩니까? 고려 때는 무슨 감? 국자감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고려 때 뭐라고? 국자감. 조선 안 적어도 되겠죠? 무슨 간? 성균관. 그 정도만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어떤 거? 거기까지 우선 줄쳐놓으면 되겠고요. 그 남북국 시대 때 거기면은 우리 그 삼국시대 있죠. 거기서 어떤 거 줄치면 된다고 했죠? 태학 줄쳐놨나 여러분들? 태학 정도만 줄쳐놓고, 자, 남북국 시대 때는 두 개 줄쳐봅시다. 우선 국학과 그 다음 파란색 무슨 감? 주자감. 줄쳐놨나 여러분들? 그 다음 하나만 들어만 보세요. 신라 하대 때 뭐가 실시다? 독서 3품과라고 있습니다. 책 읽기를 기준으로 몇 보다? 3품으로 나눠서 그에 걸맞게 관직을 주었다고 합니다. 일종보다 과거제로 가는 뭐더라? 과도기 체제, 그 정도만. 근데 이게 신라 하대 때 됐거든요. 제대로 실시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더라. 시험 문제 이 정도만 나옵니다. 독서 3품과 어느 나라더라? 신라에서 했더라. 그 정도만. 알겠죠? 고급 과정 가도 어느 시대까지만 물어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하나 됐죠? 자, 그다음에 우리 고려는 어떤 거 크게 줄치고 넘어갑시다. 뭐가 있다고요? 국자감, 그 다음 조선이 뭐더라? 성균관. 그렇게 줄쳐놨지, 여러분들? 자, 그 정도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거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암기할 건 요 정도입니다. 대학교만 암기 잘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나라에서 만든 게 뭐가 있더라? 대학교가 국자감이 있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에 있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향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앙에는 뭐더라? 사부학당. 여기인데 고려 때는 그냥 국자감과 향교 정도만 기억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요건 바로 뭐더라? 대학교. 어디 있을까요? 서울에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지방에 만든 게 뭐더라? 우리 향자 나옵니다. 어디로 고치면 된다고 했다? 지방으로 가면 된다고 했죠. 지방에 있는 학교니까 뭐더라? 향교.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다 누가 만들었더라? 국가가 만든 거 골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서당은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더라. 됐나 여러분들? 그리고 이 향교는 어디까지? 조선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교들아 국자감, 지방의 중등학교 뭐 있더라? 향교가 있더라. 그 다음에 그 부목군연에 하나씩 설치되었다. 각 지방마다 설치되었죠. 그럼 무슨 문교를 물어보더라? 향교. 이게 고급 과정에서는 이 정도 물어본다고요. 대부분 그게 중급 과정보다 국자감 정도만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된 거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고려 때는요, 그 채충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고려 때 채충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일명 무슨 학당? 구제학당이라고 만듭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그냥 유학을 몇 개, 9개 전문관조라 친 걸 보더라. 구제학당. 학교 이름 뭐다? 문헌공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고위관료자였거든요. 그럼 과거 시험 나오는 거 다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합격하려면 당연히 어디? 과거 시험. 어디 가는 게 좋을까요? 국자감 아니면 여기
사학조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헌공도가 엄청나게 뜨게 되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걸 만들게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사학 몇 도가 만들어진다? 12도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한마디로 개경 지역에 명문 사립학교가 몇 개 만들어진다고요? 12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엄청나게 번성돼서요. 오히려 이때가 침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악진흥책으로 예종은 뭐 양형구란 걸 만들고 칠제도 만들고 알겠죠? 보문각, 천연각 하지만은 결국 제대로 되었다 안 됐다? 안 되었더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정도 그냥 한번 들어보면 됩니다. 최충의 무슨 학다? 구제학다. 문헌공도. 고려 때 뭐가 발달했다? 사학이 발달했구나. 그 정도만. 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 고려 학교는 이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고요. 조선은 그냥 똑같게 뭐가 됐다는 거 기억하면 되죠? 무슨 관으로 바뀌고? 성균관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중등학교가 뭐더라? 사부학당이 있었다. 이 정도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건 어디에 있는 거? 서울에 있는 뭐더라? 중등교육기관 되겠죠? 요거의 부속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어떤 거? 지방에 똑같이 뭐 나오면 됩니까? 향교 요 정도 들어가면 되고요. 요거는 뭘로만 바뀌면 될까요? 우리 사리매들이 만들었던 거 뭘로만 바꾸면 되더라? 서원으로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교육기간 끝났죠? 이 정도 수준.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말한 걸 한번 줄쳐봅시다. 국자감 줄쳐놨고요. 향교 보이죠, 여러분들? 향교 살짝 줄치고. 자, 그 다음에 그건 하나 줄쳐놓읍시다. 최충의 무슨 공도? 문헌공도, 구제학당. 되겠죠? 그래서 사학 몇 도가 유행했더라? 12도가 유행했더라. 됐나요, 여러분들? 그 밑에부터는 그냥 눈으로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건 다 보더라? 관악진흥책이 된다? 이 정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의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들어갑시다. 조선 때 무슨 관 줄치고요? 성균관 이렇게 줄쳐놓으면 되겠고요. 거기에 유학교육만 실시했다고 했었죠. 원래 국자가면 기술부가 있는데 그게 빠지게 됩니다. 그 공민항이 있죠. 공민항이 이제 뭐더라? 원래 국자가면은요. 유학부, 유학을 공부하는 부, 그다음 우리가 배웠던 잡과 있죠. 의과, 역과, 율과, 그걸 보다 기술부 이렇게 말했거든요. 공민항 때는 국자감이 이제 뭐더라? 성균관의 이름이 바뀐 건 충선항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건 잘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공민항이 뭐더라? 국자감의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성균관으로. 그렇죠. 그 전에 성균관에서 기술부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순수 뭐더라? 유학교육만 했던 게 뭐더라? 성균관. 그래서 우리가 조선의 과거제도 이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잡과할 때 잡과는 어디서? 해당 관청에서 교육부터 과거까지 주관했다. 그게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이거? 자, 그래서 그 정도. 자, 그래서 우리 어떤 거? 유학교육만 실시했다. 줄쳐놓으면 되겠고요. 사부학당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향교 달지 한 번만 기억하면 되고요. 향교에 거기 나와 있죠. 무슨 9년에 설치했다? 부목 9년. 되겠죠? 요거 단어 나오면 뭐더라? 향교를 말한다. 해두시면 되겠고, 조선의 사립대학교 뭐가 있다는 거 하나 줄치고 넘어갑시다. 서원 있더라. 이 정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의된 거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 대학교 이 정도 했으면 됐고요. 자, 이제 몇 페이지? 41페이지 유학의 발달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유학의 발달 봅시다. 자, 우선 유학에선 거기 첫 번째 그 통일신라 때 유학자들 있죠. 김대문에 있더라. 한상기, 뭐 화랑세기 그런 것들 나오죠. 얘네들은 거의 오답 선택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일신라 때 유학자 이 정도만. 김대문이라는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김대문은 뭐였더라? 한상기 되겠죠. 그 다음에 고승전, 화랑세기. 대부분 한상기는 뭐더라? 통일신라 뭐더라? 산수에 대한 기록입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더라? 화랑세기. 누구에 대한 기록입니까? 우리나라 화랑에 대한 거. 그래서 문화를 좀 더 뭐더라? 주체적으로 인식했다. 그 정도. 됐나 여러분들? 누가 있다고요? 김대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원효대사 있지 않습니까? 원효대사의 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설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겠죠? 설총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뭘 정리했더라? 한자를 우리나라 음을 빌린 거 뭐였더라? 이두 정리했던 게 설총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왕에게 건의했는데 꽃으로서 뭐더라? 경기를 했습니다. 할미꽃과 장미꽃인데 넌 어떤 꽃이 할래? 장미꽃 이쁜 게 좋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왕이라는 사람들아 안 좋은 것도 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꽃으로 경기해줬던 화한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설총은 뭐다? 이두 정도 되겠죠? 강수는 뭘로 유명했더라? 외교 문서로 뛰어났다고 합니다. 됐나 여러분들? 대부분 정답으로 고른다 안 고른다? 안 고르는 사람들 이러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오답 선택지로 나오더라.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학은 이제 어디로 갑시다? 통일신라 다 됐고, 신라 하대 때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은 한 명 기억합시다. 그나마 좀 알아주는 사람 누구 정도 기억하면 됩니까? 이 사람 기억합니다. 누구 했더라? 최치원 정도 기억 잘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나오면 그냥 신라 어디로 가면 될까요? 하대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중국의 당나라 가서 빈곤과에 1등 먹었던 사람, 당나라 황제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최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되겠죠? 신라 하대 때 왔습니다. 진성여왕 때.
아주 사이가 혼란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더라? 개혁안 10여 조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질까요? 이 사람 출신은 뭐더라? 육두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혁안이 제대로 받아들여진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여지더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관직을 버리고 삼천을 유랑했던 게 바로 뭐다? 채치원 되겠죠? 채치원 나오면 신라 어디라는 거 기억합시다. 하대구나. 그 정도. 자, 그래서 여기까지 거의 여러분이 딱 보더라도 문제 많이 나올 거 있다 없다?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디 가십시다? 고려시대 유학자들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고려시대도 잘 안 나오고요. 우선 고려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고려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 정도 배웠었죠? 고려 전기 때는 유학이 좀 더 성격이 자주적이더라. 왜? 이 당시 지배계층이 누구니까? 육두품과 누구였으니까? 호족이었으니까. 고려 중기 때 무슨 귀족 나왔더라? 문벌귀족. 이러면서 유학이 좀 더 보수화되었더라. 됐죠, 여러분들? 이 중에서 이따가 역사할 때 배울 사람 나옵니다. 누구 정도 기억하면 될까요? 그렇죠. 김부식, 묘총의 난을 제압했던 사람. 됐나, 여러분들? 그 다음에 아까쯤에 우리 배웠던 사람 나옵니다. 누가 했더라? 채충이라고 있었죠? 채충이 바로 뭘 만들었다? 문어는 공도. 그래서 사학이 뭐더라? 흥리할 때 언제다? 요때부터다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무신집권기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땐 유학이 어떻게 될까요? 번성 아니면 위축될까요? 위축되더라. 그 정도 들어가면 되고요. 요거 잘 보면 돼요. 고려 말 때. 알겠죠? 고려 말 때 우리 원나라 간섭기. 요게 원 간섭기였다는 거 알고 있죠? 요때 바로 무슨 학이 들어왔다는 거 기억 잘하면 되죠? 성리학. 그쵸? 성리학은 언제부터 들어왔더라? 고려 말 때부터 들어왔다. 요때 선택했던 분들아 안약, 이재현. 되겠죠? 이색 이런 사람들보다 수용되었더라. 다시 말할게요. 안양이 처음 뭐더라? 소개시켜주고 이지연이 좀 더 심화시켜주고 이색이 성균관 대사성 그 다음에 이색의 제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도전과 정봉주가 되겠습니다. 고려말 때 들어왔더라. 여러분들 중국 과정에서 성리학은 누구의 사상적 기반이더라? 신진사대부의 사상적 기반이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도 크게 뭐 문제 나올 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한 번 정도만 좀 들어봤으면 됐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시험지 단군자 조선시대 때 그 1,000원짜리인 사람 누구? 이왕 되겠죠? 그 다음 누구더라? 율곡 이 정도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김대문 살짝 줄치고요. 얘가 지었던 책들 다 외울 필요는 있다 없다? 없더라. 되겠죠? 우리 문화를 좀 더 어떻게 했다? 주체적으로 인식했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겁니다. 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자, 육두품 출신으로 유학자들 나와 있죠? 강수 건너뛰고요. 설총 정도만 줄쳐요. 설총, 황계와 이두. 되겠죠? 그 다음 또 누구 정도 줄쳐놓으면 된다고요? 채치원. 되겠죠? 이 사람 언제 때 활약했다는 것만 다시 기억합시다. 신라 하대 때. 되겠죠? 이 사람이 지었던 책들이 많이 있는데 비문만 몇 개 남아있다고 전해지는 것보다 비문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줄치지 마십니다. 꼭 걸쳐야 돼. 절대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다음 이제 우리 어디 갑시다. 고려시대. 고려 때는 여러분들 전기 때는 자주적 주체죠. 뭐 이런 애들이 활약했다. 건너뛰시면 됩니다. 중기 때는 살짝 누구만 줄치고 넘어갈까요? 채충과 김부식만 줄쳐놓고 넘어갑시다. 되겠죠? 그 다음 우리 후기. 그 무신집권기 때는 뭐더라? 유학이 어떻게 된다? 침체되겠죠? 그때 뭐 활약한 사람이 이규보가 있다고 하는데 줄치지 마시고 알겠죠? 요 역사에서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다음에 말기 때 줄쳐놓으면 돼요. 무슨 학 들어왔다고요? 성리학. 그 다음에 안양, 이재현, 이색 얘네들이 나오죠. 보기 선택지로 그 문제 보기로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거 무슨 학을 말하구나? 성리학을 말하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선 전기 봅시다. 여러분들 조선 전기 때 15시기 때 어떤 데가 발음이 안 돼 또 15세기 때 성리학이 들어오게 되고요. 16세기 때 성리학이 융성. 요거는 제목 정도만 눈으로 봐두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 16세기 때 드디어 조선 성리학이 성립합니다. 되겠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구와 누구만 좀 구분하면 될까요? 이왕과 이이. 되겠죠? 자, 우선 여러분들 성리학은 아주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 왜 이게 철학화 됐냐고 하면은 철학은 별게 아니라 우주 만물의 본질은 무엇일까? 세상 만물의 본질은 무엇일까? 인간의 본성은 무엇일까? 이런 게 바로 성리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분법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 이가 바로 뭐더라? 세상 만물의 뭐더라? 근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거 근본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 걸까요? 절대 변하지 않은 보편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에 반해 기는 뭐더라? 이것은 형상이자 진료자. 형상과 진료는 어떻게 된다? 항상 뭐더라? 변화무쌍하다고 알 수 있겠죠.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의자 있죠? 의자의 근본은 뭘까요? 나무가 아니라 앉는 기능. 그건 시대에 따라 뭡니까? 변하지 않는 질서지요. 그게 뭐더라?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형상은 어떻습니까?
다 다르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지금 싸구려 의자는 않지만 집에 가면 좋은 의자 있지 않습니까? 맞죠? 시대에 따라 보다 달라지더라. 그게 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이렇게 보는 게 바로 이기론 말하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이딴 식으로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뭐더라? 성이야. 세상을 이와 뭐로 나누다? 기로 나누는 겁니다. 요것이 뭐라는 것만 기억합시다. 근본. 되겠죠? 요것이 뭐더라? 형상. 그래서 요것이 뭐더라? 불변의 진리. 요건 뭐다? 항상 변화 무쌍하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 세상 세계관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세계관도. 그 세상도 이와 기로 있는데 당연히 뭐더라? 우리 한족, 중국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한족. 이걸 다른 말로 화라고 합니다. 우리 중화민족 할 때 그 중화가 중이 뭐더라? 가운데 중이 화가 뭐더라? 중국 사람들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가 뭐더라? 세상의 중간이다. 그게 중화사상이에요. 그게. 되겠죠? 그럼 화가 뭐가 된다? 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우리가 배웠던 거란 여진 있죠? 얘는 뭐다? 기가 되더라. 기가 일시적으로 이를 누를 수 있지만 이는 절대 멸한다, 멸하지 않는다? 절대 멸하지 않는다. 이게 이기론. 한마디로 뭐다? 화의 사상이 강하다는 게 바랍니다. 성리학 이 정도는 하나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인간의 심성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이가 바로 뭐더라? 도덕성, 양심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기는 뭐더라? 감정. 우리 감정이 어떻습니까? 항상 줄곧 똑같아요? 그럼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계속 웃고 있으면. 맞죠? 감정은 항상 어떠나? 기복이 있죠. 그게 뭐더라? 기가 된다. 그래서 이가 많은 사람들아 선비가 되고 기가 많은 사람들아 쌍놈들이 된다. 인간도 이렇게 나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강 이해됐죠, 여러분들? 이거 시험지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냥 간단하게 배경시로만 말했고요. 여러분이 안기할 건 요거라고요. 자, 이제 우리 조선 성리학을 성립시켰던 사람 두 사람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기억합시다. 누가 있고요? 이왕, 그 다음 누가 있더라? 율곡, 이이가 있더라. 되겠죠? 이 이왕 둘 다 16세기인데 이 사람 16세기 초반 사림이 막 지금 나올 때 이 사람은 사림 집권기 때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이왕은 그 당시에 훈구파와 다르게 싸울 치기죠. 누구랑 싸울 때도 한창 누구랑 싸울 때요? 훈구파랑 막 싸울 때죠. 그럼 훈구파와 다르게 이왕은 어떤 걸 강조했을까요? 우리는 쟤네들과 다르게 깨끗하다. 도덕성으로. 알겠죠? 이와 기 중에서 어떤 걸 강조했을까요? 리를 좀 강조해요. 우리는 뭐더라? 근본적으로 아주 깨끗한 사람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다 주리론 이렇게 좀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됐나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요거예요. 이 사람이 지은 책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 성리학에서 왕도 공부해야 된다 안 된다? 공부해야 된다 주장하죠. 되겠죠? 왕도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왕도 성리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성리학이 쉬울까 하면 되게 어려운 이론이니까요. 되게 어려운 학문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걸 권했어요. 성학 어떤 거? 성학이란 왕의 학문을 성학이라고 합니다. 성학 몇 도를 적어줬더라? 10도. 뭘로 그려져 있는 걸까요? 그림 10개로 그려져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병풍에 성리학이 뭐더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우리 애들 보면은 그 구구단 변음박이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 그게 바로 뭐더라? 성학 10도. 왕종 공부해라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평상시에. 그래서 적어준 게 뭐더라? 성학 10도가 있다.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성학 10도 정도는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무슨 10도요? 성학 10도.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제자가 성만 다르고 이름은 비슷해요. 강항이라고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강하. 이 강항이 임진왜란때 뭐더라? 끌려가게 됩니다. 일본 성리학의 시조가 누군다? 강하. 그러면 이왕은 어디에 영향을 끼치더라?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평가받게 됩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그럼 어디 줄 치면 될까요, 여러분들? 자, 거기 줄이 살짝 줄 쳐놓으면 되고요. 좀 더 뭐더라? 근본적. 이것도 잘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가장 많이 부르는 거 무슨 집도 하나 꼭 줄 쳐놓으면 되죠? 성학 10도. 되겠죠? 10가지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디에 영향을 끼쳤다고 들어가면 될까요? 일본 성리학에. 됐나요, 여러분들? 자, 이왕 됐지요? 자, 이제 어디 갑시다? 빨리. 자, 여기 봅시다. 이제 누가 갑시다? 율곡, 이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는 이때 16세기 초반, 훈구파랑 막 싸울 때죠. 근데 16세기 후반 가면 누가 집권할 때? 사림이 훈구파는 전부 다 도태되죠. 늙어 죽게 되고, 사림만 계속 남아있고, 이제 사림 집권기가 되죠. 그럼 이제 사림 이때, 율곡, 이 때는요, 사림 집권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까지 뭐더라? 훈구파 입맛대로 모든 통치도를 만들어놨죠. 이제 누구 입맛대로? 사림 입맛대로 모든 걸 바꿔야 되겠죠. 이때 강조된 겁니다. 근본 아닌 변화가 강조된다. 변화. 되겠죠? 개혁이 필요할 때죠. 그래서 이 사람 좀 더 강조된 게 뭔가? 이 아니면 기를 강조한다. 기를 강조한다고 보시면 돼요.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 좀 뭐다? 주기론적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책 하나만 더 들어갈게요. 책. 이 사람 때 이제 뭐더라? 왕과 많이 친해졌죠. 맞잖아요. 이제 지대가 집권했으니까. 그럼 왕도 보다 공부 좀 해주세요? 아니면 공부해라? 공부해라. 졸라 집요한 책. 그게 바로 뭐더라? 성학, 집요.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아, 실제 집요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림 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 되게 어려워. 그러고 보다 공부 안 하지요. 그럼 누가 혼내준다?
신하가 가서 혼내준다. 실제 그런 입장입니다. 성악지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우리 율곡 이하면 유명한 게 뭐예요? 10만 양명설. 우리 대동법 배웠었죠? 대공수미법이 그 대동법 전이거든요. 그 주장했던 사람의 이 하면서 개혁, 여러 가지 개혁안을 제시했다. 그 정도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율곡 이 그 정도 받으면 됩니다. 자, 살짝 줄 치고 넘다. 주기론적 서인 건너떠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책 하나. 중요한 게 그 빨간색으로 안 되어 있네. 성악지표 찾을 수 있나요? 성악지표 빨간색 안 되어 있지만 그거 꼭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각종 무슨 안을 제시했다? 개혁안을 제시했다. 그 정도만 여러분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 된 거 맞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넘깁시다. 자, 그 다음에 성리학의 교조화와 상대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리학의 교조화된다. 교조가 뭘 말하죠? 절대화되는 거 말하죠. 학문이 절대화되면 돼야 한대요. 절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리학이 좀 안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당시 서인애들 있지 않습니까? 인조반정하고. 그래서 뭘 겪었어요? 호랑 겪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연히 얘네들보다 정치적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데, 다행히도 누가 집권했더라? 효자노. 효종이 집권하고 뭘 외치더라? 북벌 외치면서 뭐가 더 강화됩니까? 의리와 명문을 더욱더 하네. 얘는 이제 이거 버리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이제로 가는 거야. 이 되겠죠? 그래서 성리학보다 절대화될 때가 바로 그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효와 박세당인 사람이 야, 이거 틀릴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니까 송시열은 뭐더라? 그 당시 우암 송시열이 서인의 영수였거든요. 그런 거 받아들여줄까 안 받을까요? 안 받아들여주고 바로 그냥 내쳐버립니다. 이런 이단은 그러니까 종교에서 이단화 시켜버리고 얘네들 다 유교윤리를 어지럽힌 아주 못된 놈들이다. 사문난적으로들아 배척해버립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다 봐두시면 된다고요. 되겠죠? 한마디로 성리학은 이제 조선사회를 이끌어갈 힘이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맥락 정도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리학으로서 이제 조선사회를 바꾸지 못하니까 드디어 조선 후기 때 새로운 개혁안 뭐가 나오더라? 실학이랑에 나온다. 그렇게만. 자, 그래서 제목으로만 눈으로 봐도 됩니다. 성리학이 어떻게 된다고요? 교조와 그 밑에 성리학의 절대화 줄치고요. 누가 좀 중심이었다? 송시열. 그 다음에 거기 윤효와 박세는 살짝만 줄쳐놔요. 윤효와 박세다. 얘네들이 주자도 잠깐 잘못된 말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니까 송시열이 그딴 게 무슨 헛소리냐. 무조건 뭐다 주자 말이 맑다. 이런 식으로. 그냥 뭐더라? 다른 사상을 보다 받아들인다 안 만다? 안 받아들이더라?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랑 논쟁 여러분들 절대 안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건너뛰면 되겠고, 양명학 살짝 줄쳐봅시다. 양명학이 이제 조선후기 때 실학과 비슷하게 들어왔던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양명학 딱 하나만. 무슨 증리? 심증리 줄쳐놓으면 되고요. 무슨 합일? 지행합일. 그래서 요거라고요. 여러분들 성리학은 일명 성증리라고 하거든요. 이 성증리가 뭐냐면은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성증리가 나오는데 성증리는 딴 게 아니라 그냥 먼저 공부해야 된다. 선지 후행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공부할 수 있는 애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쌍놈들 하면 선비들밖에 공부 못해요. 선비들만 보더라 성인이 되고 나머지 보다 그냥 쓰레기처럼 살아라. 이런 게 성리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양명은 아니에요. 마음이 곧 이치다. 마음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을 그냥 발현만 하면 된다. 그럼 이거 누구도 일반 백성도 보더라 지배층이 될 수 있다. 이런 사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성리학을 보다 반대했던 사상. 무슨 학이 있더라? 양명화. 양명화 딱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두 개 단어만. 무슨 증리? 심증리. 그 다음에 어떤 거? 지행합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 그 밑에 가면 정제두라고 있습니다. 무슨 학파를 만들었다? 강화학파. 딱 이거만. 양명화는 조선에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많은 영향을 끼칠까요? 못 끼칠까요? 끼치지 못하고 강화도에서만 조금 공부했다. 그래서 무슨 학파라고 하더라? 강화학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됐나 여러분들? 자, 그다음 이제 우리 밑으로 갑시다. 이제 드디어 유명한 조선의 어떤 거 들어갑니다? 실학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실학.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유학의 흐름을 실학까지 제가 이 정도만 적어놨지요. 딱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웬만큼 문제 풀린다는 거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잘 나온다 나오지도 않는다? 잘 나오지도 않더라. 되겠죠? 자, 이제 우리 조선 후기 실학자들 좀 봐두죠. 이놈의 지우개 진짜. 자, 봐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학은 한마디로 그 당시 성리학이 현실 문제를 개혁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그래서 현실 개혁을 하기 위해서 나왔던 게 실학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실학은 한마디로 뭘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 기억하면 됩니까? 성리학. 여러분들 이화기 그거 아무리 논쟁해봤자 현실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않냐? 좀 더 실천적으로 가자. 한마디로 개혁적 흐름이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개혁적 흐름이 뭐더라? 농업 중심으로 하자. 그게 일명 무슨 학파? 중농학파. 아니다. 상구업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게 일명 무슨 학파? 중상학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분들 중국의 지리하는 것보다 어느 나라 지리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우리나라 지리하는 게 좋죠. 중국 언어보다 어떤 나라 언어?
우리나라 언어, 우리나라 역사 공부하는 교육이지요. 또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그 또 하나의 흐름이 바로 뭐더라? 이건 하나의 개혁이지요. 개혁적 흐름이 하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의 흐름이 있더라? 국학의 흐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국학이 뭐더라?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지리, 그 다음 우리나라 언어에 대한 관심을 갖자. 하나 더 말할게요. 우리 회화 전 시간에 배웠었지요. 진경산수가 기억나죠? 우리나라 산수를 진짜 보고 그린 거. 우리나라 산수에 대한 관심. 이것도 하나의 뭐다? 실학적 학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근데 대부분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나오더라? 무슨 적 흐름? 개혁적 흐름?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중국 과정에서 이거예요. 이 중농학파다가 3명 말할 거거든요. 근데 3명을 각각 물어본다 아니면 싸잡아서 물어본다. 싸잡아서 물어봐요. 그리고 얘네가 했던 개혁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고급 과정은 뭐하고? 개별적으로 물어보고요. 됐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각 과정에 맞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중농학파 들어가면 됩니다. 중농학파 누가 있더라? 방계 누가 있다고요? 유영원. 호까지 알아두면 됩니다. 방계 누가 있다고요? 유영원. 이 사람이 지었던 책이 뭐더라? 방계 수록이니까 호까지 알아두면 좋습니다. 방계 뭐라고요? 유영원. 어쩔 수 없어요. 여러 번 외치면서 보더라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이 방계 유형은요. 자, 이 사람은 그 당시 농업 중심. 되겠죠? 농업 중심인데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 농민들이 왜 힘들었더라? 뭐가 없기 때문에? 땅이 없기 때문에. 이거라고 똑같게 보면 돼요. 요즘에 실업자들 많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실업 수당을 주는 게 근본적 해결제면 땅을 주는 게 근본적 해결제. 땅을 주는 게 근본적 해결제. 직장을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 사람도 그거예요. 농민들이 힘든 이유는 뭐더라? 땅이 없기 때문이야. 뭘 주면 된다? 땅을 지급하면 된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더라? 하나의 커다란 뭡니까? 제도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일명 얘네들은 뭐다? 무슨 치용파? 경세 치용학파. 세상을 경영하다. 토지 틀을 바꾸는 거인 거. 그래서 경세 치용학파라도 불리게 됩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사람 뭐 한다? 무슨 제? 균전제. 되겠죠? 그냥 편하게 들어보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토지를 나눠주는데 그러면 선비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신분별로 차등 있게 나눠주자. 그게 뭐라? 균전제라고 했던 것입니다. 됐나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성호 누가 있고요? 이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호 이익. 이 사람이 지었던 책이 뭐더라? 성호 사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더라? 이익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익은 한전제를 했어요. 한전제. 그러니까 한전제는 우리가 봤을 때 토지 상한제가 아니라 하한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따지면 이거예요. 누구든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땅 우리 아파트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 우리나라 부동산 비싸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각 집안에다마다 몇 평 정도? 10평 정도의 집을 영업전이라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파트는 팔 수 있게 한다 안 한다? 절대 못 파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집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게 했던 거. 이해되겠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누구든지 보더라 땅이 있으면 그 땅에다 보다 영업전을 설정하고요. 이 영업전은 아무리 빚지더라도 뺏어갈 수 있다 없다? 없게 맞는 거. 한마디로 자영농민이 뭐더라? 몰락하는 걸 방지했던 거. 그게 바로 무슨 제라고요? 한전제. 되겠죠? 얘들의 목적은 다 뭐더라? 자영농민들 육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성우 이게 한전제 이렇게 받으면 되고요. 이 사람에 한 사람만 더 들어가면 돼요. 누가 있다고요? 정약용. 되겠죠? 정약용 하면 어떤 거 기억합시다. 무슨 제? 여전제가 유명합니다. 무슨 제가 있다고요? 여전제. 되겠죠? 요건 뭐더라? 어찌 보면 거의 사회주의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한 여로 묶어버리고 그 여를 여지요 하나의 동네 그래서 하나의 구이지요. 여기가 영통포구면 하나의 여로 묶어버려요. 그리고 영통포구의 모든 땅들아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뭔다? 경작하고 공동으로 뭔다? 분배하자. 이게 뭐라 무슨 제? 여전제. 되겠죠? 그리고 정전제는 이런 게 있거든요. 우물정자. 그 우물정자에 따라 따로따로 8명한테 뭐더라? 토지를 뭐더라? 각기 나눠주자. 그 가운데 토지 다 세금으로 사용하면 된다. 이게 바로 무슨 제? 정전제라고 합니다.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고급 과정 아닌 이상 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학파구나? 중농학파. 조선 후기 뭐더라? 실학자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되겠죠? 중국 과정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얘들의 주장이 많이 나올 거예요. 보기가. 그럼 뭐 고르면 돼요? 조선 후기 중농학파들의 주장이다. 그거 고르면 되겠고 고급 과정에서 각각의 주장 내용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지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얘들 토지개혁자들. 하지만 이 실학은 개혁안에 반영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정도만. 자, 빨리 묶어서 봅시다. 자, 거기 중농학파 거기 무슨 치용까지 줄치고요? 중농 줄치고 무슨 치용? 경세 치용. 그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고 목적은 무슨 농 육성이더라? 자기 토지가 있는 애들. 무슨 농 육성? 자영농 육성이 목적이란 거 기억하면 됩니다. 방계 유형원 줄치고요. 딱 하나만 줄치나? 무슨 제? 균전제. 성호 이익 줄치고요. 다 줄쳐요. 호까지 성호 이익. 얘가 했던 게 뭐더라? 한전론. 되겠죠? 한전론, 영업전. 그 다음에 무슨 사설이라고 있어요? 밑에
성우사에서 눈에 보이죠? 아, 이 사람 책이구나. 따로 줄 안 쳐도 되죠. 자, 그리고 그 정도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산 뭐였더라? 정약용. 되겠죠? 다산 정약용 뭐더라? 여정.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되겠죠? 여전호가 뭐였다고요? 정전제. 자, 묶어서 물어보더라.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무슨 학파들 합시다. 중상학파 정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 중상학파는 이거예요. 얘네가 일명 무슨 학파더라? 어디 약물 맞아? 얘네들은 청나라 많이 갔다 온 애들이에요. 알겠죠? 청나라 가니까 어떻습니까? 농업 중심 아니면 상공업 중심? 상공업 중심. 누가 더 돈을 많이 번다? 상공업 중에 돈을 더 많이 벌지 않냐?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것을? 상공업을 육성해서 보더라? 부를 창출하자. 그래서 일명 무슨 학파? 중상학파 이렇게 말합니다. 되겠죠? 한마디로 이윤되는 걸 이용하자. 이윤되는 거. 이윤되는 것을 본다? 이용하고 우리 사는 삶을 본다? 두텁게 하자. 그래서 일명 무슨 학파? 이용 후생학파. 어디 가서 공부하고 왔다고요? 청나라 가서. 그래서 얘네들이 다 보더라? 북학파 실학자 이렇게도 불리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유수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유수원. 자, 이 유수원은요 별거 아닙니다. 직업적 차별 보자 없애버리자. 알겠죠? 상공업을 조선 때는 뭐다? 좀 천시했었지요. 그러니까 뭐다? 상공업이 발달하지 않지 않냐? 그래서 뭐다? 직업적 차별을 뭐자? 철폐하자. 그게 유수원. 되겠죠? 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좀 나와요. 누구 정도 좀 알아둡시다. 이 중에서 홍대용 정도 기억합시다. 누구요? 홍대용. 이 사람은 왜 유명하면 바로 보더라. 그 무한우주론, 의산문답이란 책에서 이걸 말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중국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구는 뭐더라? 네모나타는 둥글다. 둥글다. 그래서 뭐더라? 결국 세상의 중심이란 말은 말이 된다 안 된다? 아니 된다. 한마디로 지구는 뭐더라? 구형설. 그리고 지구는 뭐다? 스스로 둔다. 무슨 설? 자전설. 요거 주장했던 게 바로 홍대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세계관의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엄청난 변화 중에 하나가 뭔다? 홍대용. 되겠죠? 무한 우주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어디 중심 세계관을 비판했다? 중국 중심 세계관을 비판한 게 홍대용.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연암 박지원 들어봤지 여러분들? 박지원 설명 안 할게 웬만하면. 이 사람은 저기 어디 그 열알기 적었던 사람, 양반전, 호질, 허생전 안다고 생각할게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 알지요? 박지원. 자, 그 다음에 자, 이 사람 들어갑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 이 박제가는 오늘 현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박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 북학이란 책을 적었더니 요건 좀 적을게요. 왜냐면 중요해서 그래요. 박제가의 북학은 여러분 상시로도 알아두세요. 이 사람은 바로 어떤 걸 합니다. 경제에서 중요한 생산이다면 소비다. 소비가 더 중요하지 않냐? 아무리 물건 생산해도 사람이 돈을 안 쓰면 그 사람 뭐 하더라? 망하지 않냐? 이 사람 요구했습니다. 너무 검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옷을 한번 산 다음에 평생 동안 입는다. 그럼 옷 장사 뭐다? 다 처망하지 않냐? 바로 이걸 말했던 겁니다. 소비를 우물에 비했던 게 바로 뭐라? 박제가. 되겠죠? 우물도 여러분 알고 있죠? 쓰지 않은 분들아 말라 비틀어지죠? 그냥 계속 써야 되지 않냐? 그걸 말했던 게 바로 뭐더라? 박제가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소비를 우물에 비유했던 사람. 오늘날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경제 위기 되게 심하죠? 그러니까 어디다 초점 맞춥니까? 정부가. 생산 아니면 소비. 소비가 살면 경제 난다. 이번에 그 뭐지? 하고 나니까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긴급재난지급 하자마자 경제 GDP가 엄청나게 소상공인들 또 하나의 대목 맞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러면서 경기가 활성화되는 거. 되는 여러분들 미국의 경제대공황 들어보셨죠? 그 미국의 경제대공황이 소비가 안 살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뉴딜 정책도 똑같았어요. 이때 문제라 소비 진작하에서 실업수당 주고 노동자들을 문다 권위를 높여주고 대규모 토목공사 거기 그 전에 했던 사람들랑 박제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됐고 하여튼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묶어서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상 빨리 줄치고 넘어갑시다. 시간 많이 지났네 벌써. 자, 중상파 줄치고 무슨 파? 북학파, 이용, 후생.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상공업 중심 줄쳐놓으면 됩니다. 농업개혁은 줄치지 마세요. 얘들은 농업 토지개혁보다 농업 기술 향상하자. 그러니까 따로 생각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은. 자, 거기서 누구 정도만 줄자고요? 홍대용 줄치고 무슨 설 주장했다고요? 지전설, 무한, 우주론. 되겠죠? 그 다음에 연암 박지원 줄치고요. 사람 이름 정도만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박제가 줄치고 무슨이? 북학이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된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43페이지. 여긴 딱 봐도 뭔가 꼬라지 보니까 보기 싫죠? 네, 넘어가도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유학자는 이 정도 해두시면 될 겁니다. 우리 문제 유학자랑 관련된 게 좀 있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집 실전 문제집 페이지 37페이지
페이지 37페이지 봅시다. 페이지 37페이지 다 피셨나요 여러분들? 거기에 140번 봅시다. 140번. 다음 주장이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 나와있죠? 거기 맨 마지막 사료출처 한번 보시겠어요? 박제가 무슨 이 나왔더라? 북하기. 근데 여기서 뭘 물어본다? 시기 물어봤죠? 맞죠 여러분들? 시기 물어봤다. 그러면 조선 어디더라? 후기더라. 그러니까 중국 과정에는 어떻게 물어보는지 알겠죠? 그냥 싸잡아서 물어보고 각각의 주장 안 물어봅니다. 이 정도 맞으면 시기 정도. 그럼 조선 후기 시기 한번 골라봅시다. 병란도 어느 시대? 고려시대. 우리나라 농지기역은 뭐더라? 해방 이후대입니다. 알겠죠? 네, 말이 안 되고 한강 중심으로 이거 배웠었죠 여러분들? 어떤 상인이 등장했더라? 경강상인이 활약했다. 조선 후기 상인들 이거 기억나죠? 만상, 내상, 경강상인 이런 애들 정답 몇 번? 3번. 그 다음에 4번이 있죠. 그 상회사가 만들어진 건 언제일까요? 요건 이제 근대화 19세기. 그래서 이것도 아니 된답니다. 자, 다음에 화폐 정리사업 들어본 적 없죠,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뭐더라? 일본 놈이 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05년에.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적으로 뭐더라? 나중에 근현대사 때 나오는 거.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141번. 거기 나와있죠? 유형원. 거기 바로 무슨 제? 적어놓으면서 공부합시다. 무슨 제라고 합니까? 균전제. 되겠죠? 그 다음에 정약용. 산천을 경계로 뭘로 만들자? 열을 구획하자. 이게 바로 무슨 제? 여전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나오면 여러분들 꼭 맞춰야 됩니다. 이 정도 문제는 할 수 있겠죠? 얘네들이 다 뭐다? 조선 후기 뭐더라? 칠학자. 네, 중농학파들이 되겠죠? 정답 몇 번? 4번. 자, 그렇게 해두시면 돼요. 142번도 보세요. 142번도. 다음 의견을 제시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유하자면 재물은 뭐와 같다? 우물과 같다. 이게 말합니다. 소비 촉진하자는 거죠? 자, 이 사람 무슨 학파더라? 중상학파 실학. 삼국유사. 이따가 배울 겁니다. 그럼 대동여지도 모르면 이거 안 됩니다. 알겠죠? 네, 김정호. 그 다음에 3번. 일본군. 지금 일본군 나오면 안 되겠죠? 어떤 거? 청나라 발달된 물문 맞아다.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유형 어떻게 나오는지 봤죠,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 네, 문제가, 자, 그래서 그 정도.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불교 들어갑시다. 44페이지. 자, 조금만 기운내세요. 자, 이제 힘든 거, 유학과 학교제도 끝났으니까 나머지는 좀 쉽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불교 봅시다. 자, 여러분들, 불교는 언제 들어왔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삼국시대 때 들어왔더라. 맞죠? 고구려에서 뭐다? 소수리망 때. 백제는 몰라도 돼요. 그냥 4세기 때 침유화. 그 다음에 우리 신라에서 누구의 순교비? 이차돈의 순교. 기억나시죠? 설명 안 했나? 아이씨. 신라는 무슨 왕 때? 버프왕 때 공인되었다고 하는데 이걸 공인이 뭐다?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공인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불교가 들어오니까 그 귀족들이 반발했던 거예요. 시발시발 됐던 거예요. 하지마 하지마. 알겠죠? 그래서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버프왕한테 그런 거예요. 불교를 공인하라고 선포하라고. 짠 거예요. 얘네가 연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날 회의 때 버프왕이 뭐더라? 불교 수용했다고 그러니까 또 누가? 귀족들이 나서니 이차돈이 제일 먼저 나서는 거예요. 씨발, 하지마! 이러면서.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더라? 이때 법황이 보다 이 사람 목을 날렸다고 합니다. 순간 어떨까요? 분위기가. 정적이 흐르겠죠? 갑자기 내가 불교 성했다. 이 사람 하지마! 대가리 쳐버리니까.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불교를 공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뭐 때문에? 불교 때문에 자기 목을 날려버린 사람. 되겠죠? 그래서 이차돈이 뭐더라? 순교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차돈의 순교비다 뭐더라? 불교 공인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겁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됐죠? 요거. 자, 그래서 우리 불교권이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이제 신라 때 불승들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불승은 여러분들 중국 과정에 딱 몇 명만 본다? 5명. 그것도 거의 보다 정답이 옵니다. 5명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제 우리, 자, 유명한 불승들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의 불승은 안 나와요. 알겠죠? 여러분한테. 자, 정답은 다 보더라? 통신라 때. 통신라 전후 때 활약했던 불승.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불승이에요. 누구 정도 기억하면 돼요? 원효대사. 되겠죠? 원효대사. 무슨 물 먹었더라? 해골물. 그래서 세상만사 뭐 먹기 달려있다? 마음 먹기 달려있다. 일체 유심조. 되겠죠? 그래서 무슨 사상? 일심사상이라고 합니다. 원래 원효하고 누가 의상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분은 중국에 유학 가던 길이었습니다. 불교를 좀 더 공부 열심히 하기 위해서. 되겠죠? 근데 동굴에 가다가 누구만 일어나고 원효대사만 해골 먹고 깨달음 얻었지요. 굳이 중국에 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중국에 안 가고 돌아왔던 사람이 원효대사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요. 불교 경전을 읽어야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사람 깨달은 거죠. 굳이 책 읽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 먹으면 된다. 마음만 먹으면 된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불교의 무슨화? 원효대사가 유명한 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불교의 무슨화 때문에.
대중화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뭐다? 귀족만의 불교였는데 이제부터라 일반 민중한테 불교를 전파했던 게 바로 뭐다? 원효 대사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다음 일반 민중은 또 어떻습니까? 어려운 내용 싫어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 노래와 춤으로써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뭐더라? 노래와 춤으로써 아미안부탑을 관세음보살 이것만 쳐 외쳐라. 그래도 어디 갈 수 있다? 극락에 갈 수 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 요 정도 원예산 무슨 사상? 마음먹기 달다. 일심사상 왜 중요하다고요? 불교의 무슨화? 대중화. 그다음 무슨 뭐만 외치면 된다고요? 유명한 거 아미아물 타불 관세음보살 아미타 신앙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이 사람이 물 먹을 때 옆에서 자고 있던 사람 누구더라? 의상. 깨달음 얻었다 못다? 못 얻었지요 이 사람은. 그래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의상 보더라 어디 갔더라? 중국에 갔다가 되겠죠? 중국에서 무슨 종파를 배웠더라? 화엄종이란 걸 들어옵니다. 무슨 종이에요? 화엄조. 그래서 의상은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무슨 종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까? 화엄조. 되겠죠? 그 이 사람은 육두품이고 또 이 사람 재밌게 진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진굴이다 보니까 이 화엄종이죠. 누구 중심일까요? 그 왕 중심 아니면 민중 중심? 왕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교 교리 자체가 이런 게 있거든요. 하나가 곧 여럿이요. 여럿이 곧 하나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누굴 말할까요? 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되나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한테 뭐 여럿이 하나다, 하나가 여럿이요, 뭐 이상한 소리 나오죠? 아 이거 누구더라? 의상의 무슨 종이다? 화엄종이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지 여러분들. 딱 이 정도만. 자 원효대선 더 안 말해도 될 것 같고요. 의상하면 하나만 더 해봅시다. 무슨 종? 화엄종.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 사람도 의외로 시험지 많이 나와요. 누가 했더라? 해초. 이 사람은요 중국보다 더 멀리 갔습니다. 우리 불교 고리경합에서 더 원시 불교는 어디 있습니까? 불교가 어디서 창시됐죠? 석가모니 어느 나라 사람? 중국 사람 아니죠? 인도 사람. 인도 갔다 왔던 사람. 알겠죠 여러분들? 그 당시 인도 가기 진짜 어떻습니까?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 사람 기행문에 나와요. 눈물이 저절로 흘리더라가. 실제 뭐더라? 그 가는 길보다 해골바가지 이정표로 쌓았다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서유기 몰라요? 서유기? 서유기 모르나? 도대체 아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서유기라고 거기 가는 게 실제 현장법사라고 있어요. 이 사람 전에도. 그 사람이 갈 때도 뭐더라? 너무 험난한 길이니까 부처님이 보디가드 붙여준 게 원숭이하고 돼지새끼 그거 붙여준 거. 뭐 물귀신 그거. 그게 서유기. 그만큼 가는 길이 힘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이 사람도 갔다 왔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지은 책이 뭐더라? 왕호 천축국전. 그 천축국이 뭐더라? 인도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옥천국이 되겠죠? 왕이 갈 왕자 되겠죠? 그냥 왕 정도만 기억하면 될 거예요. 알겠죠? 갈 왕자. 우리 설왕 설랭할 때 왕자 되겠죠? 왕호 천축국전. 누구더라? 해초. 자 신라 불승단 몇 명? 3명만 기억 잘하면 됩니다. 줄치고 넘어갑시다. 자 빨리 갑시다. 그 삼국의 불교에서는요 누구 정도만? 그 법후왕 때 무슨 뭐 하나만 줄쳐놓으면 되죠? 2차돈 딱 그 정도만. 나머지는 뭐더라?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남북국 시대에 들어가면 됩니다. 원효 줄치고요. 무슨 사상? 일심. 불교의 무슨화? 대중화. 무슨 신앙? 아미타. 아 그다음 하나 빼먹구나. 화쟁 줄쳐놓으면 됩니다. 화쟁. 화쟁은 이렇게 보면 돼요. 그 화가 뭐다? 화해한다. 쟁은 뭐다? 다툴 쟁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교도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도 어때요? 종파가 나눠지죠? 뭐 무슨 교 나눠지지 않고 지네끼리 막 싸우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불교도 화엄종 있고 열반종 있고 계율종 있고 계속해서 다 종파가 나눠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먼 일은 싸우라 싸우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부처님 말한 거 다 똑같은 얘기다. 그리고 무슨 사상? 화쟁 사상 이렇게 말하더라. 그리고 화쟁까지도 잘 안 나올 거예요. 중국 과정에선. 됐나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어떤 거 의상줄 치고 딱 하나만. 무슨 사상? 화엄. 이 사람이 지었던 책임들아 화엄 일승법궤도. 어디에 초점 맞추면 돼요? 화엄에 초점 맞추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됐어요. 그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제 밑에 또 한 명 나올 겁니다. 누구 나오더라? 해초. 어떤 거 기억합시다? 왕호 천축국전. 됐죠? 자 그다음 밑에 갑시다. 선조고 우리가 정치사에서 말했었죠? 신라 언제 때 들어왔더라? 자 선조. 자 거기 언제 유행했더라? 전래는 통일 전후라고 하는데 유행했던 거더라? 신라 언제 때 유행했다? 하대 때.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된다. 선종은 신라 언제 때 유행했다? 하대. 그 얘네가 강조했던 겁니다. 참선과 실천. 그리고 누구와 연계됐다는 것만 기억합시다. 호족과 연계되고. 우리 탑도 배웠죠. 이 하대 때 유행했던 탑이 그냥 탑 아니면 승탑. 승탑이더라. 그 정도. 되겠죠? 그 오른쪽 보시겠어요? 오른쪽 지도 보면 구산선문 외울 필요 없고 그 산이 보이죠? 수미산, 사골산, 사자산, 화엄산. 되겠죠? 대부분 참선하기는 어떻습니까? 시끄러운 곳 아니면 조용한 곳. 조용한 곳. 산속에 들어가서 참선한다. 그래서 구산 나왔다. 신라 어때고 골라라? 하대구나. 그렇게 돌아가면 되나? 그림 맞춰라. 그럼 어떤 고르면 되고요? 승탑을 고르면 되겠고 그 당시 정치상황 고르면 어떤 고르면 됩니까?
뭐 진골기 중에 뭐더라? 개판치고 왕위 계승 분쟁이 일어나고 호족이 득세했다. 이런 걸 답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거 아니에요? 불쑥 몇 명 배웠다? 3명. 아는 사람도 있고 거의 애운공보다 2명 정도가 아닙니까? 맞죠? 그 다음 신라대 때 뭐가 들어왔더라? 선종 우리가 언제다? 정치사에서 배웠던 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어디 갑시다. 자, 45페이지. 이제 불쑥 몇 명만 더 배우면 될까요? 2명만 더 배우면 돼요. 2명만. 더 많이도 안 나옵니다. 알겠죠? 몇 명만? 2명만 더 외우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봅시다. 여러분 혹시 저번에 줬던 프린트 갖고 있나요? 저번 수업 중에 할 때? 저거 안 갖고 왔어요. 죄송하지만. 하여튼 그거 거기 문제 풀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세요. 거기에 다 나와요. 원효대사 있고 이런 것들. 요게 문제가 좀 적어서. 알겠죠? 근데 오늘은 문제는 좀 많이 못 풀고 내용 위주로 설명이 되니까. 됐죠? 저번에 주던 프린트를 집에 가서 그냥 알아서 풀어보시라고요. 네, 그 이야기 한 겁니다. 자, 지금 문제 수업 시간에 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거기에 원효대사 문제 나와 있거든요. 해골물 맛있다. 그러면 이제 뭐다? 원효대사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와 있으니까 그거 풀어보시고 자 이제 조금만 더 자 이제 불쑥 몇 명만 2명만 더 합시다. 이제 고려 때까지만 보면 돼요. 어디까지만? 고려 때까지만. 조선 때는 불쑥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고려 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고려 중기 때 의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의천. 이 사람 우선 조계종 만들었을까요? 천태종 만들었을까요? 네, 천태종 틀리면 바보입니다. 의천이 무슨 종이다? 천태종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 사람은 문종의 넷째 아들이었거든요. 왕손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왕실은요 선종 좋아하면 교종 좋아해요? 교종 좋아합니다. 교종이 대부분 왕권 강화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거? 교종을 보더라. 그 당시 종파를 다 통합해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화엄종, 열방종, 계율종 여러 법종을 보다 다 통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종을 보다 통합해버리고 그 다음 또 하나 더 통합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도 통합하고 싶더라? 그죠? 선종마저 통합하고 싶었던 겁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선종을 통합하는 방법으로 제시했던 이론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무슨 겸수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까? 교간 겸수. 겸수란 뜻은 뭡니까? 같이 닦자.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뭐? 그럼 쓸데없는 얘기 아닙니까? 요 두 개만. 이 사람은 어떤 단어만 기억할까요? 교관까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 교가 바로 뭐의 수행 방법? 교종의 수행 방법. 관은 볼관자. 알겠죠? 뭘 보더라?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눈 감고 명상에 장려되겠죠? 이게 바로 뭐의 방법? 선종의 수행 방법. 되겠죠? 그래서 우리 어떤 거? 무슨 겸수? 교관 겸수. 이 정도만 잘 봐두면 됩니다. 끝. 암기할 건 이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어디 갑시다? 이제 또 한 명. 의천 말고 이제 누구? 진울 갑시다. 자, 이제 누가 나온 거예요? 진울. 진울이 만들었던 무슨 종? 천태종이 아니면 조계종일까요? 조계종. 이거 틀리면 바보죠? 의천이 천태종. 이 사람들아 조계종. 됐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무슨 승려냐면 선종 승려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무슨 승려? 선종. 되겠죠? 그래서 요 선종 중심으로 이 사람도 선종을 다 통합하고요. 또 뭐도 통합하고 싶었을까? 이 사람도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과제는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선종 중심으로 뭘 통합한다? 교종을 통합하려 한다.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의했던 이론만 구분 잘하면 됩니다. 봐봐요. 정리할게요. 의천, 천태종 됐고 무슨 겸수 하나만? 교광 겸수. 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진울은 요거랑 다른 이론. 구분만 잘하면 된다고요. 이 사람이 말했던 건 바로 무슨 쌍수? 정의 쌍수. 되겠죠? 자, 정이 뭐더라? 고요할 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고요히 뭐하는 거? 참선하는 거. 해는 뭐더라? 지식이라고. 우리 지혜롭다 이러지 말아니까 물론 단어는 다르지만 이렇게라도 외워달라고요. 알겠죠? 지식. 앞에 게 뭐더라? 선종. 뒤에 게 뭐더라? 교종. 같이 하자. 무슨 쌍수? 정의 쌍수. 구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한 번의 깨달음. 그걸 모른다? 도노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도노. 부처님이 깨닫는 거 있죠? 단 한 번에 모든 걸 깨달았었죠. 맞죠? 그걸 뭔다? 우리가 도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자, 사람들은 우리 도노 가끔씩 해요. 우리도 시험 볼 때마다 느끼지 않습니까? 아, 공부는 평상시 된다. 도노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습성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알고 있겠죠? 그래서 뭐더라? 인간은 도노도 하지만 그거 안 된다. 계속해서 뭔다? 닦아 나가야 된다. 차차 점자 닦을 숫자. 무슨 점수? 도노 점수. 그래서 도노란 바로 어떤 걸 말하더라? 선종의 수행 방법. 점수는 뭐더라? 계속해서 공부하자. 뭐의 방법? 교종의 수행 방법. 구분할 수 있겠죠?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교광겸수 나왔다 누구더라? 의천, 정해쌍수와 도노점수도라 진울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 사람은 성공 아니면 실패? 성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사람이 제자 있거든요. 제자가 누구더라? 해심인데 이 사람 뭐까지도 중요하더라?
유불 일치설까지 주장했습니다. 되겠죠? 한마디로 유교와 불교도 뭐다? 하나다. 이 얘기는 뭐예요? 불교 통합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벌써 누구 때? 진울 때. 그래서 이 제자 해신 뭐까지 포함하려다 유교마저 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진울은 뭐더라? 성공했더라. 됐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 보면 됐고요. 그리고 요것도 하나만 진울했던 게 이런 거 했습니다. 무슨 결사 운동? 신앙결사. 별거 아니라 종교도 여러분 알고 있죠? 종교가 파워가 세지면 부패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 당시 하나의 절이 있죠? 하나의 절이보다 하나의 구를 갖고 있었습니다. 땅만, 노비가 뭐다? 수십 명. 그 다음에 그 절간에서 보다 술도 팔고요. 그 다음에 물건도 팔고 그랬다고 보시면 돼요. 고려 때까지 하고요. 엄청난 패단이 많았습니다. 이판사판 알고 있죠, 여러분들? 이판사판, 씨발, 이럴 때 우리 이판사판 하지 않습니까? 그거 불교의 용어예요. 불교에서 이판과 사판이 싸우는데 너무 지저하기 때문에 그걸 뭔다? 이판사판 말합니다. 불교가 엄청 타락한 거예요. 막 스님들이 막 자녀 8명이고 막씨. 알겠죠? 비단 옷 입고 다니고 지금도 그래요. 하여튼에 자, 어떤 거? 자, 신앙 결사 있죠? 자, 신앙 결사. 그래서 우리 보다 깨끗한 뭐더라? 본래 모습으로 가자. 그게 바로 뭐더라? 신앙 결사 운동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게 이게 무신 최씨 정권 때 활약했다는 사람이 진울이거든요. 최충원도 이걸 지원해 주세요. 너무 불교가 더러워져 갖고. 그 정도로 불교의 타락이 심했던 게 고려 때였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이제 우리 딱 2명 빨리 줄치고 넘어갑시다. 자, 어떤 거? 태종 광도사 필요 없고요. 균여 필요 없고 중기 찾아봐요. 누구 나왔습니까? 의천, 천태종 줄치면 되고요. 무슨 겸수 하나만 빨리 찾아가요? 교강겸수. 아주 쉽게 그냥 의천이니까 천주교. 그래서 교자 나오면 뭐더라? 의천이구나. 그렇게라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다음에 후기 갑시다. 진울 줄치고 무슨 종? 조계종. 자, 거기 나와있죠? 무슨 결사? 결사 운동 줄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선사, 독경선 노동. 한마디로 본다. 산속에 가서 책 읽고 노동하고 참선만 하자. 거기 신앙 결사 운동. 자, 다음 이제 우리 중요한 거는요. 무슨 상수? 정해상수와 도노점수.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된 거 다 맞지,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요거 된 거 문제 한 문제 있는가 한 문제 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35페이지 132번 봅시다. 13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되겠죠? 고려의 불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려의 불교. 자, 거기 봐요. 무신정변 이후 활발하게 활동해다. 찾았나요, 여러분들? 그 다음 무슨 사 나왔습니까? 수선사. 자, 무조건 줄치면서 다시 한번 암기해요.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무슨 상수? 정해상수와 뭘 맞더라? 도노점수. 이 사람 누군지 알겠죠? 진울. 그건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됐죠? 네, 여러분들 중국 과정이 딱 이 정도입니다. 알겠죠? 딱 이 정도로. 그 다음에 원효 봐봐요. 우리가 배웠던 사람 다 나오죠? 원효는 불교의 무슨 화? 대중화. 무슨 화? 무슨 타? 아미타. 되겠죠? 그 다음에 의천 무슨 종 했다고 배웠습니까? 천태종. 거기다 적어봐요. 무슨 겸수? 교관. 여기까지 적어놓으면 되겠죠? 적으면서 공부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묘청은 그냥 정치사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누구 나왔습니까? 의상 무슨 종 나왔다? 화엄종. 대부분 정답 뭐더라? 이 사람들이 정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45페이지. 자, 이제 사상 다 끝났어요. 봐봐요. 우리 동아시아의 사상 뭘 크게 흐름이 두 개였었지요. 어떤 게 있었더라? 유학과 그 다음 뭐가 됩니까? 불교. 두 개 사상 다 끝났잖아요. 유학의 흐름 다 배웠잖아요. 유학은 들어왔다. 맞죠? 고려 때 뭐 채충이라는 놈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말 때 무슨 학이 들어가고? 성리학이 들어가고. 성리학자 2명만 잘 기억하면 되더라. 누구와 누구? 이왕과 이. 되겠죠? 근데 그 이후 성리학은 무슨 화 되고요? 교조화되고 좀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 무슨 학이 나왔다? 실학이 나왔다. 그 다음에 불교는 불승 몇 명만 잘 기억하면 되더라? 몇 명? 여기 3명. 그 다음 몇 명? 2명. 여기 5명만 구분 잘하면 된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된 건 맞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나머지 사상. 도교와 푸니스는 매우 간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교 잠깐만 보시겠어요? 도교? 여러분들 그 페이지 몇 페이지? 45페이지. 우선 여러분들 도교는 누가 만든 거냐면 중국의 노자와 장자라는 사람이 만든 게 도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딱 이거 하나 강조했어요. 도교는요. 뭘 강조했습니까? 사람의 인위적인 걸 다 비판해요. 일명 무슨 자연? 무위자연. 여기서 무위는 뭐더라? 사람의 인위적인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라고요. 사람이 뭘 만들었다? 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뭐가 생겼다? 범법자가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되겠죠? 미와 추를 누가 나왔다? 인간이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다?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다. 사람이 재산을 만들었다. 한마디로 뭐더라? 이런 게 다 뭐더라?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된다? 자연 그대로 살아라.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자연? 무위 자연을 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도교는 원래 되게 철학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어려운 이론이거든요. 근데 뭐 저 같은 사람이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이게 되게 쉬워진다고 보시면 민간 쪽으로 많이 빠지면 이게 좀 뭐더라 민간 신앙과 결합하기 좋은 게 뭐더라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사상으로 가는 게 요 도교. 그래서 민간 신앙으로 많이 빠진 게 바로 뭐다 도교가 된다는 거 되겠죠? 자, 필요 없고 시험지 나온 거 지금 말씀드릴게요. 얘는 뭘 강조한다는 거만 우선 기억하면 돼요. 무의자연지요. 그래서 자연 강조하지요. 그럼 다 뭐랑 관련했다? 도교적 사상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보기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한테 무슨 무늬 벽돌? 산수 무늬 벽돌이 나올 거예요. 알겠죠? 산이 그려져 있는 무늬 벽돌이 나오죠. 그럼 이거 무슨 사상이다? 도교가 전래된 거다.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고요.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산수 무늬 벽돌하고 금동대학로. 여러분들 백제 금동대학로 알고 계시죠? 이거 말씀드리지 않았나? 금동대학로? 아니나? 아, 나 왜 이러지? 향로가 있으면 이 향로잖아요. 불교, 이건 불구지요. 불교의 도구지요. 근데 여기 보면 점들이 있는데 이거 현미경으로 보지요. 현미로 자세히 보면 구름이서 신선들이 다 빛받치면서 막 웃고 있습니다. 그게 다 도교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활동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자연 속에 들어가면요 무병장수할 수 있다. 그게 산신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산신령 나오지요. 그 무조건 다 도교적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산신령의 걸프렌드가 선녀가 되겠고요. 산신령이 혼자 살다 보니까 심시한가 반려동물 키웠던 게 원숭이라고 보면 돼요. 손오공에 뭘 부린답니까? 도술 부린다고 하죠. 그게 도교의 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다 뭐더라? 도가적 내용이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산수무늬 벽돌, 그 다음 뭐더라? 금동대학로, 요 하나만. 사신도 있죠. 사신도가 뭐의 신이죠? 자청룡, 우백호, 동서남북, 뭐예요? 자연이죠. 사신도 나왔다. 무슨 사상이다? 도교적 사상이다. 이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지 요것들이 한 번에 나와요. 하나만 주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아, 그럼 뭐가 들어갔구나? 우리나라에도 뭐가 들어갔다? 도교가 전래되었구나.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일월 성신, 해, 바람, 뭐 별에다가 제사 지내지요. 그것도 무슨 적 행사다? 도교적 행사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민간신앙 쪽으로 많이 빠지기 좋다고 이게. 자, 그래서 거기에 자 줄쳐봅시다. 무슨 도? 사신도, 무슨 무늬 벽돌? 산수무늬, 그 다음에 백제, 금동, 대학로. 이 정도만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봅시다. 고려 땐 도관과 초제란 게 있었죠? 조선만 들어가요. 조선에 하나 줄쳐봐요. 소격서 하나 줄쳐놓읍시다. 무슨 서? 소격서. 기억나나요? 이건 그것 때문에. 조광조가 폐지해달라고 말했던 게 뭐더라? 소격서 폐지. 왜? 이 도교 행사 좀 더 뭐다? 민간신앙 쪽이니까 미신적인 요소가 좀 강하다고. 미신적인 요소가. 그래서 이거는 없애달라 말했던 게 조광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웬만한 시험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요거 나왔다 무슨 적이다? 도교구나. 그 정도 안에서 나옵니다. 자, 다음 이제 풍수지리설. 풍수지리설 빨리 줄치고 넘어갈게요. 언제 들어갔다는 거? 신라 언제 들어갔다? 말. 누구과 연계된다? 호조. 근데 고려 때는 들어봤죠? 묘청이가 무슨 길지설? 서경. 하지만 묘청이 난 이후 뭐더라? 이제 서경 길지설 퇴조하고 이제 뭐더라? 남경 길지설. 뭐 이런 게 주장되었다. 그 정도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상이 드디어 끝났고요. 페이지 46페이지. 자, 보세요. 46페이지에 역사서. 역사서까지만 하고 쉴게요. 딱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면 문화사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거의 배울 거 없어요. 진짜예요. 이거 공무원 시험까지 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은 것뿐이에요. 여러분한테 거의 관련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 역사서까지만. 자, 역사서에서 여러분들 거기 애우지 마세요. 고구려, 유기와 신집이라고 있죠? 앞자리만 떠봐요. 유신. 알겠죠? 유기와 신집. 누구 거다? 고구려. 전해진다, 안 전해진다? 당연히 안 전해집니다. 되겠죠? 그리고 백제는요, 유명한 무슨 왕 때? 백제와 신라는요, 잘 나갈 때 역사서 만들어져요. 잘 나갈 때. 백제에서 제일 잘 나갈 때 누구 왕? 근초왕 때 뭐였더라? 서기란 게 만들어졌다. 신라는 무슨 왕 때? 진흥왕 때 뭐더라? 국사가 있다. 되겠죠? 그냥 묶고 보는만 하세요. 알겠죠? 따로 암기하지는 마시고. 자, 이제 역사서는 어디서 나온다? 고려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고려에서 나옵니다. 고려에서. 여러분들 고려는 고려 정기, 중기, 후기, 말기 나눠지요. 우리가 요때 무슨 집권기? 무신집권기 알고 있죠? 고려 중기 때 이 사람 알아두면 돼요. 누구? 김부식. 김부식이었던 게 무슨 사기였더라? 삼국 뭐였더라? 사기입니다. 삼국 뭐라고요? 사기. 되겠죠? 자, 여러분들 삼국 사기는요. 요게 왜 중요하면 우리나라 보더라? 현존하는 최고의 역사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러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전에 역사서도 있었다 없었다? 방금 우리가 배웠잖아요. 유기와 신집. 되겠죠? 있었지만 전해진다 안 전해진다? 안 전해진다. 이건 뭐다? 현존하는 뭐더라? 가장 오래된 역사서. 그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게 김부식의 무슨 사기? 삼국 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고급 과정인데 일명 얘는 체제가 무슨 체사서로 됐다?
기전체 사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체 사서? 기전체 사서. 되겠죠? 기전체는 요거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일기 알고 있죠? 일기는 어떻습니까? 그날에 있었던 건 다 적게 되죠. 조선왕조실록이 일기체, 편년체라고 합니다. 그날에 있었던 건 모든 걸 적어요. 왕이 오늘 뭐 했다, 뭐 처먹었다, 알겠죠? 신하 어떤 애가 간언했다, 또 어디에서 도둑놈이 일어났다, 이런 걸 다 적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 어떻게 되냐면 분야별로 나눠져요. 분야별. 알겠죠? 그러니까 봉기는 뭐더라? 황제의 업적만. 되겠죠? 세가는 뭐더라? 그 제후들의 업적만. 열조는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만. 지는 통치제도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어떻습니까? 봐봐요. 제가 고려시대 한 다음에 고려 경제, 사회, 문화 안 하고 지금 사회사 따로 빼고 문화사 따로 빼서 한 번에 끝내고 있죠. 지금 유학 한 번에 끝냈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뭐더라? 기전체라고 보면 돼요. 주제별 역사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 번 들어보면 되고요. 자,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 이 정도만. 얘는 불교한 유학자였어요, 여러분들. 요거만 기억합시다. 얘는 뭐더라? 유학자. 일명 유교적 뭐더라? 합리주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유교에서는 뭐 내세 사상, 귀신 사상 그런 거 있다 없다? 없다. 죽어서 천당 간다. 이딴 사상이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오직 사는 것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교적 뭐더라? 합리주의 사상이더라. 되겠죠? 그래서 유학자들은요. 단군 신화 같은 거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으면 절대 진짜 먹여봐라 그 곰탱이 어떻게 사람이 되냐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닭새끼냐 알에서 어떻게 깨어나냐 다 찢어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고대 설화 알겠죠? 고대 신화와 설화가 있다 없다?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고주머니에서는 없습니다. 박격에서는 다 찢어버립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되겠죠? 그게 특징입니다. 왜 강조한지 알겠죠? 유기적 무수사관, 합리주의 사관. 자, 그래서 삼국상이 이 정도 기억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요거 세 개를 여러분들 따로따로 이지 말고 묶어서 알아두면 돼요. 우리 이때가 무슨 집권기? 고려는 무슨 집권기? 자, 봐봐요. 이때 누구 왔더라? 몽고 새끼 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간섭기? 원나라 간섭기. 우리의 자주성이 높아질 때면 손상될 때. 손상될 때. 그래서 이때보다 우리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한 사서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때 나왔던 게 이규보에 뭐가 있더라? 이규보에 동명왕편이라고 있습니다. 동명왕이 누군지 알고 있죠? 동명왕. 누굽니까, 여러분들? 고주모. 고주모왕이 뭡니까? 설화를 서사시로 읊어낸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잘 나갈 때 언제더라? 고구려 아닙니까? 그래서 고구려보다 건국시조보다 영웅답기보다 서술한 거. 그게 뭐더라? 이규보의 무성편, 동명왕편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요거 한번 배웠을 거예요. 고조선 할 때. 이런애 무슨 유사? 삼국, 그치요? 사기가 아니라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유사를 썼죠. 삼국유사 천벌에 뭐 있더라? 당군신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조선 언제 만들었어요? 기원전 2333년에 만들었죠. 중국 역사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에도 역사가 시작되지 우리나라도 또다시 역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판해요. 야, 왕이지 않냐? 왕이 일반 사람과 어떻게 다르냐? 일반 사람과 똑같은 말이 되지 않냐? 당연히 뭐라 신기한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록했던 게 바란다. 이런의 무슨 유사? 삼국유사가 되겠습니다. 이승유에 또 뭐가 있더라? 이승유에 무슨 웅기라고 있습니까? 제왕웅기라고 있거든요. 제왕웅이 뭐예요? 중국을 우리가 황제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뭐였습니까? 4대 외교단과 왕이죠. 어찌면 4대 외교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중국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를 대등하게 파한 겁니다. 중국의 뭐더라? 역사가 시작돼. 그 당시 요동에 또 다른 별천지가 있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다. 그래서 대등하게 서술한 게 무슨 기? 제왕웅기. 봐봐요. 따로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묶어서 나와요. 이규배의 동명왕편, 일원의 삼국유사. 되겠죠? 그 다음에 이승우의 제왕웅기. 이거 묶어서 준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요 역사서의 공통점. 뭐를 높이기 위해서다? 민족적 자주성을 높이기 위한 거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 고려 역사에서 시험 문제 요게 제일 많이 나온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줄치고 넘어갑시다. 김무식의 무슨 사기? 삼국사기, 현존 최고의 사서 줄치고요. 무승체도 살짝 줄쳐놓으면 좋고요. 기전체, 자, 그 다음에 무슨적 사관 꼭 기억합시다. 유교적 사관. 거기에 신라계승이라고 나왔죠? 이 사람 김씨죠. 무슨 김씨일까요? 경주 김씨예요. 그러니까 신라 중심이더라. 그거 넘어가면 되겠고요. 자, 이제 자, 4개만 제목 줄치고 3개만 줄쳐놓읍시다. 이규배 무성왕편, 동명왕편. 그 밑에 각군의 해동 고승전도요. 어느 나라 고승들, 우리나라 승려들 기록한 겁니다. 건너뛰어도 되겠고요. 자, 일원의 무슨 유사? 삼국유사. 이승우의 무승기, 제왕웅기. 구역 좀 잘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봐봐요. 조선 전기 봐봐요. 조선 전기 봐봐요. 꼬라지 보니까 딱 보기 싫죠? 하나만 줄쳐요. 우리 배웠던 거. 정도전에 무슨 국사? 고려국사. 그래요. 그 다음에 상식, 무슨 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엄청난 기록문화유산이에요. 평생 동안 못 읽어 이거.
그날의 성 싹 다 적어놓은 게 조선왕조실록. 대단한 문화업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일기체로 되어 있어요. 그날의 성 싹 다 적어놓은 거.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려왕조실록도 있는데 불타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선 때는요 4대 사고에 묶어놨습니다. 근데 임진왜란 때 전주상고 하나 빼놓고 다 불타없어져요. 거기 다시 뭐다? 5대 사고. 그러면서 전래진 게 뭐더라? 요 조선왕조실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냥 쓸데없는 얘기했고요. 자, 봐봐요. 고려 정기 봐봐요. 고려사가 있고 뭐가 있고요? 고려사 절효가 있고, 맞죠 여러분들? 딱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대부분 고려사인데 언제 때 만들어지더라? 조선 정기 때. 왜 그런지 알겠죠? 고려왕조가 끝나고 무슨 왕조 만들었을까? 조선왕조. 그럼 그 이전 왕조 한번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고려국사, 고려사, 고려사 절효. 되겠죠? 그럼 고려사가 완벽하게 끝났거든요. 고려사 절효에서. 그럼 이제 무슨 절효? 그 전에 있었던 거. 삼국사 절효.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부터 언제, 고조선부터 언제까지? 고려까지 오더라. 동국, 통가 이런 게 있다. 줄치지 마세요. 아, 이런 게 있었다. 이러고 넘어가면 된다고요. 되겠죠? 그 다음에 역사서 한 점만 더 넘겨봐요. 조선 후기 역사서 있죠. 우리가 하나 봐봐요. 아이씨, 다 끝났으니까 하나 먹고 들어가요. 이익의 성호사설 들어봤죠? 누구 이익? 성호 이익 기억도 하지요. 네, 그거 뭐더라? 백가사전. 됐죠? 그 다음에 안정복의 동사광복, 이종의 동사 건너뛰지고 하나 줄쳐요. 유독공의 무슨 고? 발해고. 이 사람이 최초로 말했던 거예요. 왜 시대를 통일신라 시대로 하냐? 발해도 있지 않았냐? 여러분들 옛날에는 통일신라 시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발해는 뭐더라? 역사를 버리는 역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대는 뭐라 한다? 남북국 시대를 한다. 처음 하는 게 유독공의 발해고. 되겠죠? 그 다음에 줄쳐봐요. 이경의 연려실 기술, 한치훈의 해동 역사. 이경의 연려실 기술은요. 사건 중심의 역사체로 되게 재밌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조선 후기 새로운 역사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춘의 해동 역사는요. 우리나라 역사서뿐만 아니라 중국 역사, 일본 역사 싹 다 모집한 겁니다. 대개 주관적은 객관적, 객관적, 시각적 경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뭐였더라? 김정의 금석관로. 여러분들 김정희들 앞에다 보면 추사라고 적어봐요. 들어봤죠 여러분들? 추사 김정희. 일명 무슨 책? 추사책 그쵸? 서예가의 대가지요. 이 사람 여러분들 서예가의 대가는요, 이 사람 글씨가 되게 이상한 글씨체인데, 실제 뭐더라? 뭐 되게 귀여워요, 이 사람 글씨체는 막 이런 식으로, 막 안 귀엽나? 하여튼간에, 뭐 한자를 적는데, 좀 특이한 체거든요? 한석봉 알지요? 조선 중에 한석봉은요, 그냥 프린트 글씨, 완전히 뭐다? 정자체. 그러면 추사 김정희는 이런 글씨만 쓸 거면 그 전 글씨도. 한석봉 씨 똑같이 흉내내. 모든 이전의 글꼴을 다 배선하고, 자기만 독자적 서체 만들지만, 사람은 뭐더라? 서체로 인정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글씨 보지요? 이 글씨가 어느 시대 때 유행한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버려요. 언제 유행했던 글씨를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비문 있잖아요. 비문을 딱 보죠. 이 비문을 보면 이 글씨체가 비문이 적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삼국기에 대한 기록인데 알고 보니까 고려시대 나왔던 서체로 적혀있어. 그럼 이거 사실 아니면 위작이다. 위작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비문 보고 이게 뭐라? 가짜인지 진짜인지 바로 판매를 해버려요. 그래서 거기 금석과 안록이라고 했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비석에 보다 진위를 판매를 했던 거. 여기 추사 김정희의 금석과 안록. 중요하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쓸데없이 많이 말했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조선후기 실황은 묶어버리고 이 정도만. 역사서는 어디서 나온다? 여기서 쉬운 문제 나옵니다. 조선 전기 때는 고려사가 많이 만들어졌다. 맞죠? 나머지나 보더라. 조선 후기 역사서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죄송해요. 나도 모르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다. 자, 시험 문제, 문제 한 문제 풀고 바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5페이지. 133번. 기전체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봉기, 연표, 잡지, 열전. 됐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바로 뭐더라? 김부식의 부사기, 삼국사기. 이건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네요. 무신집권 이유는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무신집권 이유 뭐더라? 뭐, 동명왕필이라던가, 삼국유사라던가,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정답 몇 번 들어갑니까? 2번. 조선왕조 정통성을 강조한 무슨 국사? 고려 국사. 4번은 아니란 거 알 수 있겠고,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쓴 건 무슨 유사? 삼국유사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우선 요 정도 하고요.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